국가수다 85회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이게 금년축으로 이제 100회 돌파예요. 그러니까요. 네. 100회 때 그러면 저희가 정말 뭐 공개 방송이라도 한번 해야 되는 거네요. 저한테 그 네. 문자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공개 네. 방송 꼭 가서 어떤 분은 나도 참석해도 됩니까? 나도 네. 참석해서 구경해도 됩니까? 아유, 그럼요, 당연히 되죠. 그 100회면은 그러니까 한 7, 8주 남은 건데 네. 혹시 성국 씨의 무슨 좋은 행사를 그때 같이 하는 뭐 요거 가능성이 있습니까? 좋은 행사요? 네. 결혼식? 좋은 행사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글쎄 모르겠습니다.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능성은 항상 있었죠. 예, 늘 가능성 뭐 생각만 하면 있죠. 결심하면. 예, 제가 이제 뜬금없이 그 얘기를 꺼낸 거는 이제 추석이 다가왔잖아요. 그러니까 가족 얘기도 좀 생각나실 것 같고 추석하면은 제일 좀 생각나는 사람. 그러니까 보고 싶은 분도 있고 두 번 다시 보기 싫은 사람도 있고 뭐 하여튼 그리고 되게 그 명절이 되면은 제일 마음이 싱숭생숭하다 그러더라고요. 화선 씨도 그렇습니다. 저는 추석이 제일 싫어요. 싫다고요? 네, 싫은 이유는 그게 보통 우리 북한에서도 추석 때면 다 산소 가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 내려온 후로 북한에 있는 부모님도 산소 못 가서. 부모님 산소가 지금 북한에 예, 있다. 북한에 있어요. 네. 그리고 해마다 저희는 갔었어요. 근데 여기 온 후로부터는 못 가니까 네. 그냥 집에서 상을 차려놓고 뭐 과일 몇 개 사고 음식들 좀 장만해가지고 술 한 잔씩 부어드려요. 사진 앞에 놓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북한에서도 산소는 산에 가야 돼요. 산에 가서 풀다 베고, 네, 벌초하고. 예, 벌초하고 정리정돈 말끔하게 해서 이렇게 돗자리 예쁘게 깔아놓고 음식 올려서 이렇게 절을 드리거든요. 저희는 그게 자꾸 생각나니까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부모님 묘소를 지금 누가 돌볼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네. 조금 나와 그러네. 주시죠, 목소리가. 아, 그래요? 아직도 작은가요? 자, 선아 씨는 어떤 분이 제일 생각납니까? 추석하면. 시아버님 시아버님이랑 네. 사이가 좋으셨어요? 사이가 안 좋으셨어요? 안 좋았어. 안 좋아서 생각이 난다? 예. 네. 그러니까 제가 결혼을 해서 시집살이를 5년 정도 했어요. 네. 근데 저희 시집이 좀 고태가 심해요. 북한말로. 고태요? 고태. 예, 고태. 아무리 북한 말이라도 난 모르겠는데 뭐 고태가 뭐예요? 봉건 같은 예, 그 예. 여성 잔재 이런 거. 번곤이 심하다. 고립하구나, 우리 고립하구나. 고립하고. 고립하구나. 고부 갈등은 아니. 저는 시어머니하고 5년 동안 살면서 단 한 번도 도통도 안 했어요. 네. 아, 시어머니가. 예, 근데 시아버님은 좀 직업이 있으시는 분인데 밤 10시, 12시만 돼도 손님들을 10명, 20명 데리고 들어와서 밥상 차려라 막. 며느리 보고. 예. 북한 문화가 그래. 문화. 예, 그러니까 저는 그때 저희 지금 축구하는 아들을 임신한 상태였는데 네. 얼마나 싫었겠어요. 그러니까 시아버님이 하라니까 못할 수는 없고 해서 항상 입에 따와리를 걸 정도로 이렇게 나와서 부엌에 가서 덜렁질을 했어요. 널 말을 들었다 놨다 들었다 네. 놨다 이러고 남편은 또 국경 경비대에 네. 있었으니까 남편은 밤꿈을 항상 나가요. 그러면 근데 그때 참 좋았던 게 시어머니하고 같이 의견이 맞았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밤에 막 손님들을 12시 데리고 와서 남편이 네. 밥상 차리라니까 피해자구나. 정말 힘들어 죽겠다 그렇게 말이야. 하고서 엄마하고 늘 짝짝꿍이했어요. 야, 그러니까 그럴 때가 있으셨네, 예, 그래도. 이게 고부 갈등이라는 게 있잖아요. 누구를 욕해도 같이 욕하면 시엄마하고 며느리가 한 편이 돼요. 네. 그래서 저희는 시엄마하고 맨날 한 편이 돼서 시아버님을 욕했어요. 뒤에서. 네. 그래서 임신을 했어도 시아버님을 좀 미워했어요. 시아버님 항상 집에 오면 큰 소리 쳐요. 이렇게 야 우리 옛날에는 며느리들은 막 남편 얼굴도 똑바로 쳐도 안 보고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 아들은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거는 몽건적이시다. 아니 무슨 본인이 그때로 돌아가서 살든가.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막 네. 정답네 진짜. 예, 제가 이렇게 목에까지 막 벨이 올라오는데 저도 저 진짜 제노라고 하고 살던데 시집 와서 완전히 북한말로 모조리가 된 거예요. 이렇게 일을 막 그래서 시아버지만 들어오면 옷방으로 아파트였는데 옷방에 네. 그냥 씩 들어가고 안 나왔어요. 배고파도. 그러니까 그 정도로 시아버님을 미워했는데
아기를 낳았는데 시아버님을 닮은 거예요. 저희 아들이 축구하는 아들이. 네. 그래서 가슴을 쳤어요. 생김새가. 그리고 이렇게 앉았다 일어나는 자세까지 시아버님인 거예요. 예, 유전자의 예, 힘. 예. 그래서 제가 시아버님을 뭐 진짜로 미워하진 않았는데 진짜 하여튼 저를 불편하게 하고 그리고 저 이렇게 한편 저희 남편이 근무 끝나고 딱 들어왔는데 아기 금방 낳는데 얼마나 예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기를 안더니 이렇게 막 뽀뽀를 했어요. 그러니까 시아버님이 앉아서 하는 소리가 야 우리 옛날엔 시부모들 앞에 놓고 지하를 쳐다도 못 봤다고 지금 애들은 정말 버릇이 없다고. 그러니까 저는 시아버님에 대한 그 노여움 분노가 좀 차 있었어요. 그 상태에서 분가를 했는데 시아버님이 치매가 오셨어요. 네. 그래서 진짜 60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시아버님이 우리가 분가를 했을 때 돌아가셔서 저희 집에 연락이 왔는데 그때 당시는 시아버님이 그렇게 갑자기 떠나가실 줄 모르니까 집에다 신천을 준비를 안 네.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야 이거 어떡해. 근데 그때 마침 또 북한에서 반항공 훈련이라는 걸 해서 이렇게 천을 파는 시장도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제가 시아버님이잖아요. 저희 집에 연락이 왔어요. 아버님 지금 북한에 바람이 지났다 하잖아요. 이렇게 혈압이 텄다 이렇게 말해요. 바람 들었다. 예, 혈압이 텄대. 푹 맞았다. 예. 푹 맞았다. 그래서 맞았다. 제가 지금 막 생각을 하는데 제가 시집 올 때 이불 세채, 여 세채를 해왔어요. 근데 남편은 그걸 삐끼잔 말을 못해요. 왜냐면 우리 아내가 시집 올 때 해온 게 그래서 저 이불 여 제가 앉아서 뜯었어요.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그게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 갖고 아버님을 다 보내드렸어요. 근데 사람이 살았을 때는 나를 못 살게 군 것보다도 조금 고태가 심해서 나를 힘들게 해서 미웠는데 간이 땅 밑에 딱 들어가니까 이게 막 폭풍 눈물이 나더라고요. 야, 후회되죠. 내가 좀더, 아버님을 좀 더 잘했어요. 살뜰하게 했을 걸. 그래서 저는 저희 아빠 엄마는 아직 다 무사하고 저희 할아버지 저는 아버지 엄마가 고아예요. 그래서 저는 친척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죽어서 나가는 것도 못 받고 우리 가문에 아버지 엄마가 아직 생존이어서 시아버님이 제 생애 처음이었어요. 그때 제가 딸도 그렇게 안 울더라고요. 며느리가 너무 울어서 이렇게 모르는 사람들 보기엔 아마 현이인 줄 알겠는데 저는 사실 시아버님하고 갈등이 많았던 며느리예요. 그러면 부모님, 그러니까 친정 부모님은 지금 저 대한민국에 같이 계세요? 아니면 아직? 북한에. 계셨는데 제가 탈북해서 다음에 어머님이 저 때문에 치매가 오셨더라고요. 딸이 진짜 몇십 년 있던 딸이 하루아침에 없어져서 어머님이 많이 고민을 하시다가 우연찮게도 어머니네 동네에서 금방 살던 여자분을 한국에서 만나게 된 거예요. 네. 너희 어머니가 맨날 너 때문에 우시더니 이렇게 약간 그래서 지금은 아예 사람은 알아보는데 좀 운신이 힘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그 미안한 걸로 돈도 보내드리고 약도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회복 단계라고. 아이고 참, 네 이렇게 참 보고 싶은 분들 못 보는 거 이게 참 가슴 아프죠. 성근 씨도 사연이 또 만만치 않은데. 예, 제가 네. 2009년도 이제 대한민국에 와서 그 이제 조사받고 이제 하나 생활을 고치는 과정에 이제 처음으로 한국에서 추석을 맞게 됐는데 그때는 이게 지금 그 조사가 끝나서 나오기 전이니까 그 안에서 이제 추석을 했는데 처음으로 맞는 추석이다 보니까 그 전해에 또 날 때 저는 이제 복잡한 가정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까 그 저는 할머니 손에서 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일 그리운 게 할머니였고 제가 이제 올해 만 39세 이제 내년이면 40이 되는데 그 그렇게 나이도 많이 먹지 않았는데 제 무릎에서 제가 이제 세상을 떠나보낸 사람이 10여 명이 넘거든요. 그러니까 임종을 한. 예, 돌아가신. 제가 네. 예, 그분 이제 그 임종을 맞이해서 그 이제 유언 같은 그런 예, 그런 분들을 제가 이제 10여 명이 넘다 보니까 군복무 시절에도 그렇고 고난의 행군 이제 친구 아버님 어머님도 그렇고 또 광산에서 생활하면서 이제 함께 있던 대원들 거기 이제 또 사고로 돌아가는 사고로 경우도 있고. 돌아가서 네. 시신도 없어서 그 이제 생활용품만 접어서 그냥 비닐봉지다 넣어서 수투장에다 넣어줬을 때도 그렇고 지금 여기 와 있는 그 제가 데리고 있던 개도 세상에 아무도 없는 고아였거든요. 거기에 이제 한 애가 하나 또 있었는데 그 전에 이제 여기 대한민국 와 있는 그 철이 앞에 이제 경일이라고 하나 있었는데 걔는 이제 발파사고로 죽었는데 저를 밀치고 이제 온몸이 다 뭐 포기하게 다 날아가서 벽에 붙은 살점을 몇 점 뜯어서 이렇게
그런 이제 경우도 있었고. 그럼 아니 그 경일이란 친구가 성근 씨를 살려준 거네요. 그렇죠. 말하자면. 그 친구는 뭐 특별히 성근 씨를 살려줘야 되는 이유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반사적으로 정리겠죠. 제가 음. 스타일이 아니라 제가 그 거대 속에서 자라다 보니까 오직 자기의 최선을 다하는 거려고 하거든요. 최선을 다. 인간이 이제 가장 어렵고 힘들 때 그 너의 모든 능력이 나오는 것처럼 누구의 도움도 누구의 얼굴도 바라보지 말고 누구도 너를 해줄 수 없고 특히 이런 극한 상황에서는 그러한 속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이제 어떤 때는 스스로가 해야 한다는 걸 요구했고 엄하게 하다 보니까 아프게 하는 적도 많거든요. 네. 근데 그 돌발 상황에 이렇게 그 발파하는 마구리가 이렇게 그 초생딸 모양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 이제 마구리가 1번, 2번, 3번, 4번인데 그 사이마다 대표가 있는데 네. 3.5 마구리가 조금 사람이 그 벌벌 두더지처럼 기어 들어가야 되거든요. 발파하고 불 붙이고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바로 저쪽 그 우리 마구리 3번 마구리 이후에서 7번 마구리에서 또 불을 붙였는데 네. 어떻게 우연일치로 거의 동시에 이제 불을 탄 거야. 그 발파하고 대표들로 다 들어갔는데 그 머선이니까 불을 네. 붙여놓고 대책이 1분짜리니까 셈을 세요. 하나, 둘, 셋, 뭐 이렇게 해서 셈을 세는데 우리는 거꾸로 셌거든요. 60, 59, 58 이렇게 거꾸로 세서 거의 이제 하나인가 두 개를 내놓고 따다당 하고 치니까 발파 됐네 하고 우리가 불 붙인 대로 갔어요. 갔는데 우리 거가 친 게 아니라 7번 막으로서 친 거야. 탁! 깨지 경일이가 앞에 서고 내가 이렇게 옆에 뒤에 서고 이렇게 세 명이 줄렁줄렁 서서 또 갔는데 경일이가 탁 보니까 거기서 머선이 다 타들고 이제 금방 튀게 된 거야. 그러니까 네. 그냥 얘가 그 돌발상 뭐라고 뭐 소리친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딱 밀치니까 이게 마구리가 이렇게 알아졌잖아요. 이렇게 네. 밀치니까 이 회전 삭게 구비덜이 거기서 이제 탁 떨어진 게 그냥 덩이 꽝 치니까 폭풍에 말라서 난 마구리로 그냥 머리 빠고 들어가고 걔가 이제 그 좁은 굴에서 걔가 다 막은 거죠. 온몸으로 네. 네, 혼자서 다 막은 거네요. 그리고 정신 차리고 보니까 사람도 없고 맨 뭐 덜 뿌리고 뭐 귀는 제가 많이 좀 크게 하거든요. 오른쪽 귀를 그때 먹어가지고 뭐 근데 발파카스가 하얗게 찼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뭐 소리 초초가도 없고 뭐 발파카스 빠지고 이제 백풍구 쪽에서 이제 백풍구 이제 그 수투장이라고 해가지고 그 칸막이 같은 난판자로 되는 거죠. 그거 뽑으니까 확 바람이 통하는 보니까 그 뭐 그 안전모 썼던 그 쌀이로 만든 안전모 쪼박지에 뭐 다 온몸이 다 산산조각이 난 거군요. 이제 안전모 쌀이라고. 쌀이 옛날에 쌀이 나무 가지가 있는데 네. 그걸 엮어가지고 안전모. 네, TV에서 나오는 수지 안전모 네. 있잖아요. 그런 걸 쓰는 게 아니라 이제 말씀하신 대로 현실은 그 쌀이 나무 가지 있죠. 그걸로 엮어가지고. 그거는 그냥 무슨 그거는 실제로 안전모 역할은 못 하겠네요. 맨머리보단 낫죠. 맨머리보다 조금 낫다. 그 이제 그 이제 뭐랄까 차감을 하는데 원래 습식이라고 해가지고 차갑게 해서 물을 뿜어주거든요. 그렇게 하면 다이나마트 앞에 쪽말이 계속 달아먹어서 계속 또 말려서 똑똑똑똑 서요. 네. 그러니까 굴진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제 그 5.5 그 이제 광산이 게 굴인데 거기서 우리가 이제 발파를 하려고 하면 구멍을 24개를 뚫어야 돼요. 24개를 뚫어야 하는데 맨 벽에 처음부터 발파가 안 되거든요. 네. 발파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심백이라고 해서 중심이 하나 뚫고 양옆에 이렇게 4개를 뚫어서 5구멍을 뚫어서 네. 먼저 거기서 쏘발파를 해서 가운데를 뻔뻔하게 파낸 상태에서 그 다음에 여기다가 12구멍을 뚫거든요. 이렇게 발파만 안으로 확 접어줄게. 그러니까 그렇게 이거를 구멍을 뚫어야 되는데 빨리 구멍을 뚫어서 돌을 깨야 또 밑에다 수트다 채워서 밑에다 광차서 풀어내가거든요. 그럼 그 이제 발파를 해서 습식이니까 정말 안 먹혀요. 그럼 다 건식을 하거든요. 건식은 잘 먹혀들어요. 네. 그냥 마라라라라라 먹고 들어가니까 건식을 하면 어떻게 됐어요? 그 이제 좀 때가 돌아가면서 먼지가 정신없이 그렇죠.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이 마스크를 써야 되는데 네, 방진 마스크. 마스크가 없어요. 수건을 맞아. 수건도 없어서 바지 한 바지를 쭉 잘라서 물에다 촥 적셔가지고 그 발파 쓰는 그 발파할 때 쓰는 그 모선이라고 하죠. 비닐관 볼펜 심지 같은 볼펜 안에가 였는 그런 관이 있어요. 그 비닐선으로 꾸면서 양쪽에 수건을 접어 입에다 대고 그 뼈대로 딱 미끄럼매요. 젖은 수건을. 지금도 아마 젖은 수건 한번 해봐. 손으로 나가도 상처거든요. 젖은 수건으로 이렇게 딱 하고 발파하거나 처음에는 일반 사람들은 못해요. 너무 숨이 차서 꽉 막고 있으니까.
발팍 다 차감하고 한 세 혼자서 이제 뭐 5구멍 뚫잖아요. 2.5m짜리 좀대가 한 1m 한 30까지 그냥 뚫고요. 얼굴이 하얗게 되고 그 이제 연화형 광산이니까 광맥을 뚫고 들어가고 또 얼굴이 새까맣게 되는 거야. 돌가루니까 박혀서 지워지지도 않아요. 그 경일 씨는 어떻게 가끔 뭐 꿈에 나온다든가 혹은 뭐 제사를 지내준다든가 뭐 그렇게 그제 밤에 네. 그 저희 집 사람이 왜 또 어디 갔댔는데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또 고향 갔다 왔어요. 그 이제 저희 집 사람은 그 저하고 이제 밤에 벌써 이렇게 쭉 자다가 처음에는 굉장히 놀랐어요. 근데 네. 벌써 이러면 지금도 네. 악몽을 꾸는군요, 성근 씨가. 계속 그 집사람이 네. 막 사정없이 쳐요. 음. 자기도 자다가도 벌써 이러면 그냥 쳐요. 아무데든 막 쳐요. 그럼 딱 놀라서 그냥 이 자리 다 젖어 있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여기 있으면서 계속 그때 그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꿈에도 그 경일 씨가 그제 아니 그저께- 경일 씨는 아니었고요. 음. 이제 천일이라고 이제 이천일이라고 네. 또 청살에서 죽은 친구가 청살 당해서 죽은 친구가 나서 이제 평양에서는 사당구역 성신 그 사당구역 맞아, 정점 맞아. 그 이제 공원 쪽에 가면 청살 자주 하거든. 사당구역 성신 쪽에. 거기서 이제 그 천일이가 청살 당할 그것도 그 무슨 마치도 한 이상하게 엮이면서 그 총살 장면 그런 네. 게 또 막 떠오르는 거야. 또 저는 또 저게 아버님 또 묵고 왔고 또 할머니 또 보내고 왔고 하니까 그 참 이상하게 이렇게 먼저 보낸 사람. 이제 아까 하나만 소리 했었는데 제가 거기서 이제 처음에 왔을 때 추석에 대해서 이제 뭐 하다가 추석날 돼서 이제 글을 하나 컴퓨터에서 이제 네. 이렇게 썼었는데 조사받으면서 이게 뭘 써야 되는 걸 그걸 다 붙이고 그걸 이제 아주 추석날 돼서 글을 썼는데 추석이 틀리는 거예요. 저기서는 정말 죽은 사람을 위해서 뭐 눈물을 흘리고 네. 하루 종일 술 한잔 먹고 하는 뽕한 기분에 추석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여기 추석은 즐기고 있어. 사람들이 보여서, 사람 네. 무슨 난 대한민국 나보지도 못했는데 분위기가 틀린 거. 아니 이 사람들이 죽은 사람 명절에 왜 들떠들 돌아가지 여기서도? 추석은 좋아. 이제 날씨도 좋고 먹을 것도 풍족하고 그러니까 식구들 친척들 그래서 다 이제 모여서 왜 이렇게 그러니까 추석에 대한 개념을 북한은 잘못 알고 있는 거다 말해주더라고요. 한 해 농사를 지어서 잘 지은 농사를 선제들한테 놓고 제를 지내고 그 명절을 축하하는 분위기가 추석인데 그 이제 그러니까 제가 딱 살아온 게 잘못 살았다 정말 이제 그런 그걸 글로 썼어요. 똑같은 추석이지만 저기서는 그 이제 아픔과 눈물과 이제 그 술도 쓴 술을 마시고 이상한 그 이제 흐름에 의해서 쥐죽음도 조용하고 암흑 같은 세월의 추석이었지만 여기서 추석은 세보지도 못했지만 사람들이 들떠 있고 기뻐하고 네. 먼저 간 분들에 대한 한도 이런 얼마나 좋은 분위기예요. 그 차이점을 제가 간단하게 글을 몇 자를 썼었는데 그 이제 그게 이제 관련된 분들이 네. 이걸 보고 이제 깜짝 놀라더라고요. 누구보다도 북한 전태를 형식을 잘 알고 있는 분들이지만서도 이랬구나. 네. 네. 저는 지금도 와서 제일 이제 보면 제가 이제 교회 다니잖아요. 네. 교회 다니는 또 하나의 큰 이유가 제사를 지내길 하겠나요? 뭐 네. 유골이 있어서 뭘 하길 하겠나요? 그 교회 가서 두 손 꼭 잡고 기도하는 게 참 저는 이게 좋더라고요. 예, 눈을 꼭 감고 이제 그 장면들이 눈앞에 막 와요 저는. 그러니까 참 좋더라고요. 저도 너무나도 놀랬던 게 장례식장에서 다들 웃으면서 거인을 보내드리는 거예요. 기독교 문화로 장례를 네. 하는데 그건 이제 호상인 경우에 네. 허상인 경우는 네. 그 허상이어도 아니어도 예. 그 우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호상인 거는 이제 연세 드실 만큼 드시고 사실 만큼 사실 분이 네. 이제 잘 며칠 앓지도 않고 가셨다 이러면 호상이라고 그러죠. 그 한 남자애가 음. 일찍이 한 27살에 어떻게 사고로 돌아갔는데 그 집에서 장례를 엄청 크게 했는데 부조를 안 받고 그냥 기독교식으로 이렇게 하는데 우는 사람도 없고 네. 북한 같으면 난리 나거든요. 막 울고 뭐
2천 그래도 그 젊을 때 가서 북한은 주는 거고 막 그러는데 그 여기는 장가를 못 간 사람은 죄도 안 지내요. 27살이면 장가 안 가, 출가 안 했잖아요. 그럼 제사도 안 해요. 3일장 제사도 안 해요. 그냥 집에서만 울고불고 하면 다 해요. 제사도. 그럼 당일날 내요? 예. 그 장가 상가 이런 것도 장가 안 못해. 가고 씨발. 간도 안 짜주고 안 돼요, 안 돼요. 간도 북한은 안 그런 게 짜주고 있어, 또. 그냥 이렇게 어우. 둘둘둘둘 말아서 네. 묘도 평토. 안 해줍니다. 예, 평토해야 그러니까 돼, 또. 평토를 분묘도 넣어줍니다, 못해. 그냥. 그래서 불효자라고. 나중에 찾아보면 불효자라고, 막 부모보다 앞서가. 예,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있습니다. 묘주가 없어요. 묘 관리도 없고 평토에. 아 근데 저는 제가 기억하는 북한의 추억은 좋은 날이었어요. 추석은. 추석이요. 예. 저도 그랬어요. 아니 목에 때 뺏기는 날이잖아요. 얼마나 잘 먹게요. 이게 그렇긴 북한은 하죠. 그런 게 있어요. 네. 4대 명절은 정부에서 정했잖아요. 뭐 네. 당창건일, 태양절. 아 그날에 뭐 있으면 먹고 없으면 그냥 괜히 국가에서 명절이라고 이제 실제 주민들이 실제한 명절은 설날하고 추석이에요. 그러니까 설날이나 추석이나 우리는 항상 보면 성편을 해요. 그러니까 네. 북한- 여기 남한에 오니까 무슨 성편을 우리는 추석에 손편 안 했는데. 우린 그러니까 그게 지방별로 다른 거예요. 우리는 성편을 했어요. 그렇게 보게 그러니까 되면 화성시는 추석에는 되게 기름 냄새를 풍겨야 돼요. 화성시 함경도. 예, 저 함경도식. 함경도식. 네. 이어서 네. 항상 두부를 굽지 않으면 네. 지짐이를 해야 돼요. 네, 얇은 지짐을. 그래서 지짐을 냄새를 했어요. 풍겨서 지지를 예, 하기 전. 네. 냄새를 풍겨서 꼭 조상님들이 이 냄새를 맡아야 된다. 음. 아, 그래서 그럼- 제사상에도 꼭 네. 지짐이가 올라가야 됩니다. 그럼 옛날식으로 저렇게 솥뚜껑에다가 막 하는 이- 프라이팬에 이렇게 지짐이 와인이랑 하면 네. 피자만큼 올려놔도 크네요. 헛수로만 가지고. 프라이팬에. 커다랗게. 예. 그리고 네. 제사상에는 최대 정의를 해야 되는데 오징어 있잖아. 북한에 네. 낙지를 해. 낙지도 다리 하나도 끊어지면 안 돼. 네. 그리고 이면수도 지느러미 하나도 상하면 안 돼. 안 되고. 그러니까 그걸 그냥 과일도 뭐 원상대로 이렇게, 예. 흠집이 없어요. 머리, 영상이 좋은 머리카락 거. 있으면 안 되고. 예, 네. 그래서 저희는 항상 저희 시어머니가 그랬어요. 제가 며느리니까 네. 제사상을. 근데 저는 제가 사실 어려서 시집을 갔어요. 제가 결혼을 좀 빨리 했어요. 저희가 4년 연애하다 네. 나니까 제가 좀 헹구고 다녀서. 아니 잠깐만요. 근데 4년 연애를 하셨다 예. 그러면은 그분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 선화 씨 나이를 알잖아요. 네, 그러면 아들이 지금 13살이고 네, 4년 연애를 했다 그러면은 네. 빠졌네. 네. 이게 열 잠깐만 빠진 거네. 15, 16 이때부터 연애를 아 제가 네. 남편하고 연애한 건 19세? 네. 네, 정말 19. 빠르다. 네. 그러니까 그럼 저- 결혼은 자기 정년에 했네. 뭐. 저는 북한화에서는 북한 말로 교정과 음. 규범의 요구대로 했는데 사람들이 제가 네. 애를 업고 다니면 어릴 때 사고를 친 줄 알고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항상 농담으로 야 이쯤 생겼으면 좀 헹궈야지 뭐 이렇게 네. 그냥 농담이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제가 시집살이를 그러니까 저희 시어머님이 철 없을 때 제가 그게 저희 엄마가 제가 시집 가기 전에 얘는 이제 시집가 3일 만에 쫓겨온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줄 모르잖아요. 그냥 대학을 거의 다녔고 그냥 손에다가 마이크 만지고 뭐 여러 분하고 핸들핸들 거리고 다녔으니까 제가 근데 자기 앞에 매우니까 다 하더라고요. 저 애 똥 뭉개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걱정이 돼서 그러니까 시어머니 영향이 많았던 거죠. 어머니가 차근차근 배워가지고 남편이 괜찮으신 분이었고 그래서 저는 시집에 가서도 시아버님 개상 차릴 때 제가 더 막 그랬어요. 어머니가 야 과일은 그러면 사과 한 가지만 사라. 어머니 그래도 포도로 더 삽시다 막 이러면서 제가 그게 대해서 이렇게 하고 제가 저희 시아버님 마지막 길을 보낼 때 간에다가 이렇게 모닥을 딱 박잖아요. 제가 딱 멈췄어요. 잠시만요. 간 안에다가 사과 넣어주시면 안 돼요? 안 된대요. 우리 아버님이 생전에 사과를 좋아했어요. 꼭 넣어주세요. 그래서 그 못을 뽑아갖고 다시 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시아버님을 미워했던 게 저희 진심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육체적으로 힘드니까 자꾸 불편하게 하니까 의견이 있었는데 사람이 마지막 길을 간다고 하니까 저승할 때 드시라고 사과. 그래서 네. 제가 사과를 넣었어요. 간 안에다가. 그러니까 그런 시아버님이 돼 그런지 하나라도 더 그래서 저희는 이면수를 사서는 그게 흐트러질까봐 소금을 세게 쳐요. 그래야 이제 삶게 되면 네. 꼿꼿해서 하나도 네. 예. 모양이 안 예. 흐트러지니까. 예, 그래서 네. 명절이 했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여기 추석은 차가 막히잖아요. 북한은 인도로가 막혀요. 네. 인파가 막혀요. 왜냐하면 가는 사람, 사람 사람. 오는 사람 그냥 막 부딪히고 이렇게 소랭이다가 위에다 네. 보자기를 깨끗한 보자기를 위에다 꼭 매가지고 여자들 이렇게 추석 모이죠. 때면 산에 하얗게 사람 그게 사람을 익은 음식이도 좀 기도하니까. 위로 뜨면 한 15kg 정도 나갈 건데 그걸 다 짊어지고 이제 진짜 안 산으로 우리는 무거워요. 이고 갑니다. 안 다 무거워요. 등에 예. 치고 뭐 깊은 그러고 산에다가. 산을 올라가. 예, 산 네. 때 올라가서 이렇게 상을 딱 차리게 되면 그 음식이 무겁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아버님한테 뭐 주설주절 말을 해요. 아버님 좋았습니다. 저 이제 네, 미워하지 네. 마세요. 뭐 이러면서. 네. 근데 2010년 이후부터는 또 사람들이 좀 묘에 가서 또 이상하게 빌더라고요.
아버지 이왕 전당에 가 계시는 거 날 돈 좀 많이 벌게 해주죠. 이렇게 빌더라고요. 아, 이제 저희 때는 현실적으로. 네, 저희 네. 때는 아버님 저희 왔습니다 막 이랬는데 네. 지금은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이렇게 네.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진짜 시대는 변했다 그래. 저는 너무 즐거웠어요. 돌아가신 분을 잘 먹고 예. 네. 아 지금 이제 성국 씨가 오늘 그 얘기를 못해서 아니 나는 네. 그 듣는 게 너무 즐거워가지고 네. 고향에 와 있는 기분이에요 지금. 성국 이 씨는 분위기가 성국 씨는 이렇게 추석하면은 다른 저는- 분들은 이제 가족들 얘기를 했는데 왠지 성국 씨는 가족 이외의 분이 좀 생각날 것 같아요. 아니 저 그런 게 아니고 저는 꼭 찍어 말해요. 네. 저는 되게 슬픈 추억이 네. 그러니까 슬프다 추억이 좀 슬퍼요. 왜냐면 이제 아버지 사진도 없고 올 때 살고 갈 때 그냥 왔거든. 아무것도 응, 근데 마음속에만 완전 집중 감시 대상이다 보니까 아무것도 못 가지고 도망치지 않는 듯 하면서 빠져나갈 걸 가지고 여기 와서 사람들 그 초상을 얼굴을 그려줘요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똑같이 그려주는데 내가 내 아버지를 못 그리는 거예요. 와. 기억을 해서 그리다 보면 다르고 그래가지고 죄를 지내야 되는데 그게 참 좀 제지될 때 저기 사진이라도 하나 모셔놓고 그러니까요. 네, 근데 그러고 그게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군요. 그게 안 되고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요 이제 내가 그때 그 감옥에 들어갔댔어요. 북에서 감옥에 들어갔었는데 하루는 하고 자는데 꿈이 이상한 거예요. 너무 이상한 거예요. 아버지가 멀리서 울면서 돌아보는데 나를 돌아보시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하도 이상해서 그 다음에 깨났지.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조사하는 나를 담당하는 그 경찰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앞에 가서 우리 아버지한테 무슨 일이 있냐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나를 따로 관리하고 막 때리고 막 바른 대로 말하라고 그러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왜 이래. 알고 보니까 그날 아버지가 사망했는데 내가 어떻게 아냐고. 어떻게 하냐고. 바깥이랑 이렇게 연통하는 걸로 편지를 생각해서. 나누는 줄 알고 막 근데 감각적으로 가고 있다가 무슨 일 있냐고 지금 아버지 무슨 일이라고 밀대 있죠 말하고 나무 이렇게 그걸 들었어 막 때리는데 하나도 안 아프고 그 다음에 막 이게 자꾸 무슨 일 있냐고 막 그러니까 사망한 거예요 아버지가. 원래 그러면 제사를 치러야 되니까 아들을 내보내야 되는데 그죠. 안 알려줘. 그런 끝까지 말을 안 하는 거야. 끝까지 내가 물어보는데 계속 안 내보내더라고. 그 다음에 계속 하다가 끝내 내 죄를 2달 반을 들어가 있었는데 끝내 죄를 쓰지 못해서 그냥 교양 처리. 예. 계속 예. 이게 이런 일이 처음인데 제가 전화 좀 받고 오겠습니다. 예. 끊어졌어요. 전화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계속 하세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20일인지 있다가 나갔어요. 그래서 그게 감옥 들어간 기간이 총합하면 2달 반인지 2달 반. 그래서 딱 나가니까 이거 뭐야 자기네들끼리 화장까지 다 해놓고 집주인도 없는데. 그런 게 있잖아요. 북한에 그 반당 반영론 종파부잖아. 종지범으로 멀리면 제사도 멋지게 하잖아요. 그럼. 그 창피해서 그런 집도 봤어요. 추석날 당일날 사람들은 다 산에 가는데 이 집은 아빠 엄마가 그런 나쁜 사람이어서 안 돼. 산소에 못 가는 거예요. 그리고 밤이나 다음 날이나 뭐 다른 날 잡아서 몰래 가서 그러니까 먼저 가거나 추석 전에 가서 술 한 잔 붓고 오거나 아니면 그 다음 날 가는 거죠.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 마을에. 아니 근데 이게 뭐냐면 지방에는 그런 거 있는지 모르겠네. 이 평양에서 그렇게 되니까 이 집은 찍힌 거예요. 이 집은 이런 집이라고 해서 아버지 유골을 가지고 그때 또 이렇게 추방이 됐어요. 가야 되는데 누구도 안 실어주는 거야. 아버지 유골을 안 실어주는 거예요. 야, 그래서 종지범이라고 나쁜 사람이라고. 나쁜 사람이다 어쩌다 하여튼이 자기도 종지범으로 몰릴까봐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편을 못 들어준 거지. 그래서 아버지 유골을 시골에까지 가져가야 되는데 실어주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그 차를. 야, 어떻게 그래. 들고 갔어요? 못 갔지. 그 다음엔 안 되겠더라고. 그 다음에 배를 타고 강으로 나갔어요. 그래서 강에다 뿌렸지. 그 다음에 추석 되면 좀 저희 막 그렇고 그래서 여기 와서 그냥 하죠. 근데 평양의 추석 풍경은요. 내가 시골에 추방돼서 가보니까니 거기는 추석이 즐겁더라고. 나는 뭐가 즐겁냐면 며칠 전부터 여자들이 가루 보고 막
막 음식하고 분위기. 굽고 네. 자지도 않아요. 막 그러고 그리고 들뜨죠 아무래도. 네. 올라갈 때 이만해. 대야가 이만하고 이렇게 높아. 머리에 13살짜리 딸이 내 사촌 동생 이만한데 음식을 쫙 놓고 딱 이렇게 하고 올라가는데 하얀 행렬이 쫙 산으로 가. 그래서 그 뒤따라 쫙 올라가면 아이고 동감하면서 여기서 우는 소리 나고 저기서 우는 소리 나고 그러면 우리 삼촌 올라가면서 아유 전 뭐 15년 동안 저렇게 울고 있다고 올 때마다 운다고. 아, 매번. 그쵸. 네. 그래서 그 같은 네. 시간 같은 날짜에 마주. 그리고 또 하나 풍경은 추석날 꼭 싸워요. 와 술을 그냥 이제 뭐 때 뺏기는 날이라고 그냥 들으라고 싸워요. 그래서 아니 뭐 상처에서 있어가지고 오늘은 뭐 어디 왜 싸운 이게 왜 이러냐고 하니까 아 웃집 아들하고 싸웠다는 거예요. 아니 단축집인데 뭐 웃집이야? 웃집은 뭐냐고 하니까 그 묘서. 묘지 위에 순서가 있습니다. 웃집 판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아 그러니까 왜 쓰레기 밑으로 버리느냐 뭐 이런 거. 그래가지고 남의 산소 머리맡에다가 이게 무슨 짓이냐 이런 걸로 이제 싸우는 거군요. 그 풍경이 그 너무 또 좋은가. 그런 것도 있고 이게 묘소가 이렇게 있고 이게 이제 가운데 길도 있고 이게 건너편에 있잖아. 네. 그러면 이제 하도 몇 년씩 다니다 보면 옆에 집이랑 얼굴 자주 보고 있게 돼요. 다 그러면 알더라고. 어른들끼리 그 이제 아버님이고 만약에 여기는 할머님이다 하면 아이고 그 두 어른이 데이트도 자주 하는데 우리도 이거 그 우리 어머니 좀 잘 봐주세요 할머님하고 또 건너면서가 술도 네. 붓고 이러거든요. 맞아. 서로 이렇게 또 먼저 네. 간 부모님들이 이렇게 섭섭치 않게 여느 때도 우리 1년에 한두 번밖에 못 오지만 이게 심심치 않게 둘이 동반하라고 네. 뭐 이러기도 하고 또 이제 제사 지내고 끝나고 뒤편에는 이제 묘서 깨끗이 정리하고 그 머리맡에 거기다 땅을 파서는 또 돈이랑 뭘 또 이렇게 넣고 뭐 원래는 밥이랑 뭐 이렇게 넣어야 되는데 요새는 돈을 또 자꾸 넣어요. 그때 그러면 껐거지들이 끝난 다음에 돌아다니면서 다 파가. 먹을 거는 온 동네 개가 올라와서 다 파먹고. 네. 맞아. 그 이제 그 묘서 북한의 묘서에 하는 추석의 문화는 참 많은 걸 이야기도 하고 감명 깊기도 하고. 내가 또 생각나는 게 그 산에 올라가는 음식은 절대 집에 가지고 내려면 안 됐잖아요. 그래서 산에서 배 터지게 먹으라고 혼났던. 옛날 얘기네. 이제는 아니요, 괜찮아요. 상관없어. 그냥 다 싸가지고 와. 와요. 절대 다 가지고 와요. 평양에는 옛날에는 그게 문제가 안 됐어요. 그 산서에서 절 제사 지내고 음식을 남기면 그 노한다고. 네. 산에서 산신이 예, 노한다. 산신이 노한다. 절대 가지고 내려오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아 맞다 산신설이 하니까 제사 지내기 전에 뭐 아버지 그거 어머니 뭐 타고 할머니 오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던지. 뭐 산신령하고 잘 지냈어요 하고 음식 먼저 조금 해서 고수레. 거스레를 먼저 해요. 고수레. 네. 거스레를 먼저 또 해요. 아 근데 이게 평양 사람들은 추석날에 고생이에요. 왜냐하면 시골은 뒤에 산에 올라가고 옆에 산에 올라가고 이러잖아요. 평양은 그 시내 평양 벗어나요, 주변에 뭐로. 중화까지 나가요. 엔간에서 중화고 그리고 먼 곳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서울에서 추석날 기간길 가듯이 평양이 자 가는 행렬이 그러니까 차가 없으니까 거기에 가는 버스 노선들마다 사람 굉장히 줄이요 1000m 1km 넘는 것 같아. 쫙 서고 그 다음에 경찰들이 나와가지고 그냥 가는 사람 못지않게 경찰이 많아가지고 단속을 해요. 그 다음에 차 한 번 타야 막 콩나물처럼 타고 사고는 꼭 나고 거기서 사고 안 났어. 그래서 멀리까지 가요. 야 그래서 거기 가서 재지내고 또 저녁에 올 때는 또 힘들고 그렇죠. 그리고 추석은 또 재밌는 게 많은데 북한에는 이렇게 묘지에 옛날에 나무 말뚝을 했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뗄나무가 없으니까 나무 먹어서. 그래서 저희도 처음에 못 시아버님 찾아. 우리 집에 나무 말뚝을 했어요. 네. 그래서 갔는데 야 이 웃기면 안 돼. 말뚝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묘를 제가 못 찾는 거예요. 저 여비가 축구하는, 없어졌어요. 예, 축구하는 아들을 앞세우고 먼저 갔어요. 잘한 체 하면서. 네. 그래 갔는데 분명 저희가 산에 아버님 묘에 전에 갔을 때는 거기 묘지가 3개가 있었는데 5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네. 어디긴지 모르겠는 거예요. 맞아, 그래서 맞아. 또 맞아. 나름 또 자기 딴에는 찾아가지고 말뚝 이게 표말이 없으니까 남이 묘다 대고 하늘에 대고 옹치 3번 올리고 인사를 하고 저희 아들 노는 것도 강제로 머리 숙여갖고 인사를 남의 했어요. 묘에? 예, 남이 묘에. 그리고 지금 딱 있는데 저희 애 아빠가 일 때문에 조금 늦게 오셨어요. 근데 네. 아들은 알더라고요. 아버지 묘를. 아 이게 어디 아버님 묘기하고 이게 지금 묘지가 생겨서 그러니까 이제 추석에는 묘를 이렇게 옮기는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 남한처럼 딱 이렇게 비석을 하지 않으면 이렇게 표가 나야 되겠는데. 비석도 뽑아가요. 예, 그게 이게 비석도 막 뽑아가 비석도. 공동묘지라는 데 하라고 일반 산에 하게 되면 또 이제 무슨 그런 국토검열대라는 게 와서 이걸 묘를 다 옮기라. 옮기지 않으면 그냥 우리 마음대로 하는 거니까 막 집단 맹호라고 하니까 그 딱 해당된 구역에만 하다 나니까 짬이 조금만 있어도 거기가 쎄 이렇게 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막 묘를 했겠어요. 나 이제 국토부 얘기하니까 네. 아우 쌀기 그래요, 한명남도 사람들이. 그쪽에 가서 있는데 산에 구멍이 떡떡떡 뚫려 있어요. 이렇게 네. 완전 산 이렇게 깎아가지고 그리고 막 어떤 건 막 철거하고 막 뭐 험하게 파괴됐어요. 왜 그러냐고 하니까 네. 그 김정일이가 지나가다가 묘지 보더니 오늘 아침부터 부정 탄다고 기분 나쁘다고 저 묘다 없애라고 그래가지고 세상에. 터치 받은 적 있어요. 네, 네. 어, 전국적으로 다 했었어요. 어. 묘지들 어느 지역 자- 어느 지역 퍼치해서 자기가 뭐 경멸을 하라. 자기가 다니는 길들의 묘지 보이지 않게 하라고 그래가지고 네. 그러면 김일성묘는 그것도 없이 눈에 잘 보이는데 그것도 없애야지. 그러니까요. 그래 대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죽은 사람들 그러니까 유민들 묘는 뭐 없애는 거고 지 아버지 묘는 놔둬도 돼요? 그러게. 묘도 아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그렇지, 궁전이죠, 궁전처럼. 궁전에다가 뭐 보셨잖아요. 그만큼 눈에 잘 띄는 게 어딨어. 이렇게 자기는 영생 이렇게 해놓고 잘못했습니다. 아이고 나만 네. 내가 막 죄수고. 아니 근데 그 묘가 네. 사람들이 여기처럼 뭐 전화되고 TV로 공개하고 하면 와서 자기네 묘들 다른 데 옮기기라도 하겠는데 뭐 묘 없애세요 이런 퍼치도 없고 그 묘 없애라고 그랬다고 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자기네 묘가 없어지는지도 모르고 네, 있다가 맞아. 와보니까 가보니까 없고. 다 밀어버려서 도질날 아니 싸서 없으면 차라리 또 관이 절반 잘렸는데 관이 아. 절반 안에 네. 뼈가 있는 게 안에 그대로 야 근데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그런 경우에 어디를 개발한다. 네. 그럼 이제 남의 땅에 묘 쓴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 개발하기 전에 신문이나 뭐 이런 데다가 분묘 이장 공고 어디 개발하니까 무덤 주인들은 와서 뭐 이장을 해가든지 뭐 하세요라고 공고를 하죠. 그리고 아까 성근 씨가 하던 말 중에 제가 오랜만에 들어본 이 우리말 같은데 마구리. 네, 마구리는 일본 말이죠. 일본 말인가요? 네. 물이라는 뜻이에요. 제가 알고 있는 마구리는 이렇게 그 정육점에서 갈비살이 있잖아요. 예. 그럼 이제 갈비살은 뼈 바깥으로 붙어 있잖아요. 예. 근데 간혹 비죽비죽 살 몇 개가 이렇게 뼈 안쪽으로 붙어 있는 게 있는데 이걸 마구리라 그랬어요. 아 비슷하네. 그것도 갈비 모양의 아니 근데 안쪽으로 삐죽삐죽 들어가 있는 그거는 잘 모르겠고요. 그 함경남도 검도계에 있는 검도광산은 워낙에 이 외종 때 미쯔비시 재벌이 들어와서 그 광산을 개발했거든요. 네. 그 지역은 지금도 우리가 일하다 보면 안에 금맥이 이렇게 이렇게 지나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 안에서 황금이 있으면 무슨 필요고요. 세상을 다 준데도 그 안에 같이 있는 사람이 우리는 오직 먹을 것만 있으면 되거든요. 금이 있어도 빛이 없어요. 금이 있어도. 정말 금 버셨어요? 손가락으로 긁으면 부쩍부쩍 나오니까요. 정말요? 아니 북한 남자들은 이 말이 북한에서는 훌굴 달아서 이 말 들어봤어요? 훌굴 달아서 훅배낭인데 10kg은 얼마 주고 돈을 훅을 던지고 사요. 그거 금이 있기 때문에 금이 나온다. 그 채치면 사기치라면 금이 나온답니다. 여자여서 남자들은 그 금캐 같다고 진짜 그 금맥이 흘러갔어 이렇게. 일반 흙은 미간. 딱 한 배랑 딱 두면 24kg, 26kg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 금맥이 들어가 있는 흙은 딱 뜨면 30kg. 그 흙 자체가 무거워 틀려요. 흙무게에 그래서 따라서 이제 던져. 그 하는 사람들은 한 배랑 딱 가져오면 딱 들어보고 손이 저울이에요. 그냥 딱 오케이 하고 사고 돈 탁탁 줘. 그래, 애들이 학교를 안 가요. 그냥 그 점터라고 해서 빨간 흙을 집 한가운데 마루 가운데도 구멍을 뚫고 내려가서 흙을 파내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광산왕이 지금 조선일보 1920년에 조선일보가 창간되고 이제 경영이 어려워져가지고 방금모 회장님인가 그분이 이제 인수를 했는데 네. 그분이 바로 그 평안도 출신의 광산왕. 예. 평안도. 예. 그래서 광산으로 이제 큰 부를 이루고 이제 신문사를 여기 인수를 했죠. 아직도 그러면 업돌이라고. 북한에는 금이 많은 거네요. 아직도. 아야. 저기 버신 거 보니까. 이거는 연아연 광산이에요. 금광이 아니고 연아연 광산인데도 도 금이 나오는 네, 녹음점이 비슷하다 보니까 연아연이 녹을 때 금이 함께 녹아서 이렇게 지맥이 있는 건데 이름이 검덕인데 옛날에는 거미덕이라고 했대요. 거미덕. 네. 일본의 그 검은금이라고 하지 북한에서는 검은금 그쪽 지역을. 그 검은금은 석탄을 뜻하는 말이고 이거는 맞아. 거미덕이라고 했는데
왜 거미독이라고 했냐면 거미의 모양이라고 해서 그 이제 그 매장이 된 일본 때 일본을 그 이제 그 뭐랄까 측량. 측량하는 측량공이 측량. 딱 하고 보니까 그 매장량이 거미 모양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일본 놈들이 와서 이 거미에 다리 2개를 먹고 갔대요. 네. 다리 몇 개 남아 있는 거네요 지금. 몸뚱이도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매장량이. 아직 북한이 많죠. 그러니까 일제 때 그 이제 광산을 개발했던 그 지역은 본산이라고 해가지고 들어오는 입구 자체가 틀려요. 네. 개발 그 했던 그 저희가 이렇게 들어오는 데는 산의 중턱으로 이제 인차로 들어가서 이제 그 있는데 이 일본 쪽에서 일본 때 외정 때 했던 그 지역은 틀려요. 근데 이 안에서 들어가면 그 본산에 있는 그 본산 마구리하고 연결이 돼요. 굴하고. 네. 그러니까 이 땅 속의 세상이 바깥에 있는 사람보다 땅 속에 사람이 더 많고 땅 속의 세상이 그 이제 뭐 지하 땅속 500m다. 네. 이거는요 굴 뚫은 구멍에서부터 500이 아니라 원산 앞바다를 지선을 영선으로 한 지역에서 500인 거예요. 해발을 보도 지하 500m. 예, 예. 네. 그냥 이 산꼭대기에서부터 들어온 500이 아니라 해수면, 해수면에서 해수면 예, 기준. 영선에서 내려온 500이거든요. 이게 원산까지 갔다는 거예요. 원산까지. 원산 앞바다까지 갈 만큼 그렇게 땅 속에 굴이 있는데 저 역시 그 안에 5년 7개월을 있었지만 폐경 쪽으로는 갈 엄두를 못 내겠어요. 이제 뭐가 어떻게 뚫려 있을지 예. 그냥 길 무서워서. 잃어버리는 거죠. 예. 그리고 한 번 북락이 돼서 돌이 거기는 이제 맞동이라고 해서 동발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돌이 강하다 보니까 맞동 무슨 폐경 쪽은 도대구나 보니까 가면 항상 쭉쭉쭉쭉 가고 돌 떨어지는 소리 나고. 동발이라는 건 이렇게 갱목. 예, 나무리 이렇게. 네. 예. 그러니까 그런 것도 없고 뭐 현명한 지역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 지역은. 그 이제 갱이 깊이 들어갈수록 현명한 지역이거든요. 아, 그 신금이던가? 그건 어때요? 신금산 아니. 백금산 아, 바로 영암강산이라고 해서 신금. 검덕강산 바로 기차 한정거장 밑에 있는데 거기서 그 마그네시아이트가 나오거든요. 네. 어마어마한 이제 매장량이 나오는데 신금 맞다. 백금산이라고 하죠. 백금산. 영암강산이에요. 이름이. 거기는 기차역점. 그러니까 이제 검덕강산에서 우리가 캐는 이제 돌이 나오면 그 독일에서 들어온 설비라고 하는데 땅 속에서 이제 관 두께가 한 6m 정도 되겠나? 그럼 그 안에서 고압으로 쏴줘요. 네. 물이 흐르는데 한 번 쏠 때마다 땅 하고 이게 엄청나게 큰 소리가 올려요. 그럼 물이 통째로 압으로 쏘서 올라가는데 부선장에서 삼성광장으로 광산의 그 제일 그 이제 그 지역이 바깥에 있는 노천을 제일 높은 지역으로 보내요. 그럼 거기서 부선장에서 부선을 하고 부선을 해서 이제 그 이제 뭐랄까 그 가루냉 게 이제 침전이 되잖아요. 그러면 네. 이제 그걸 또 건조를 해가지고 그걸 그대로 이제 기차 빵통에 실어서 내려가면 빵통에서 이제 그 영광산 들려서 또 그것까지 싣고 단천으로 이제 내려가면 단천은 그 이제 단천 앞바다에다 그냥 큰 재련소가 있잖아요. 단천 재련소. 단천전에서 거기서 절에 그저 괴를 부어서 항으로 수출하고 뭐하고 나가고 하는데 거기서 또 이제 군수품은 또 따로 빠져요. 숨도 질 높은 거로 다 군수품. 여는 이 총알이 만들잖아요. 근데 그 단천전에서 그 군수품 공장이죠 원래. 그 안에 일련품 직장이라고 따로 있어요. 단천 재련소 안에 일련품 직장이라고 따로 있어요. 이거는 전문 군수품만 이제 이제 북한의 군수를 위해서 따로 제조하는 공장의 절반이 군수품 공장이에요. 예. 네. 아니 뭐 이제 거의 다 끝날 시간이 돼서 마무리 방송. 아니 마무리 발언이라고 해도 그 단천에 그 네. 단천에서 딱 옆에 신단천이 있어요. 야, 신단천 제가 알잖아. 그게 아파트가 20층짜리, 18층짜리 완전 평양 같은 아파트 네. 도시가 있어요 그게. 근데 그 안에 사람이 없어. 기차 타고 나 무서워가지고. 아니, 어디 갔어요? 그러니까 뭐 전시용 아파트입니까? 아니 사람 살라고 했는데 네. 거기에 살자고 하니까 아니 전기 안 오고 물 안 나와 보세요. 네. 높은 아파트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춥고 안 살아 사람들이. 창문도 없고 창문 틀도 없어요. 맞아, 그거 이야.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면서 제일 먼저 탈북을 시도한 데가 단천하고 신단천 지역이에요. 단천이 제일 못 진짜 살아요. 살기 힘들더라고 그게. 네. 그래 거기 지역 사람들이 거의 다 나오고 번터민이 사는 사람은 없고요. 네. 이제 8월, 7월, 8월 때 낙지발이 하느라고 낙지잡이 하느라고 이제 낙지잡이. 예, 다른 지역 사람들이 그걸 모여들어서 다 안 해. 맞아. 예, 배 타고 나가서 밤에 낙지발이 할 때나 7, 8월이나 사람 좀 있고 음. 거의 뭐 사람이 그 뭐가 없어요. 내가 제일 아쉬운 게 그 신단천 네. 탈북할 때 지나올 때 신단천에 가니까 예쁘게 생긴 그 처녀들도 아 드디어 나왔습니다. 아니 네. 아니 진짜 나한테 아니 왜 이렇게 예뻐 나 드디어. 네. 드디어. 정말 예쁘게 생긴 처녀들도 열차에서 요거 살아요. 요거 하이사입니까? 요거
아이고 100원, 200원 저런 거 나한테 지금 중국 돈이 5천 위안 있는데 지금 100원, 200원 좀 와. 맞추고 오시죠. 멋지고 근데 막 단서 나를 집중 감사해가지고 꺼내지도 못하고 데려올 걸 말이야 진짜. 빵이 아까워. 나는 그 말 하고 싶었던 거야. 감시만 아니면 데리고 가고 싶었지. 이제 그러면 그 말 하고 있었었어. 이제. 네, 그 기회가 되면은 한번 이제 여성분들 말고 이 탈북자 남성분들만 모셔가지고 이 성국 씨의 이 체험을 바탕으로 아이고, 저희가 요거는 요래 보지 그랬냐, 저건 저래 보지 그랬냐, 요런 거를 한번 해보면 그리고 연애 이제- 데이트 이야기. 예, 그럼 북한 이제- 남자들. 아니, 내가- 그럼 여성 시청자들의 엄청난 비난을 오. 받겠죠 저희가. 아니 연애 상담소 방송을 했댔어요. 네. 열방에서 연애 상담소. 알겠습니다. 이게 추석 얘기가 결국 이제 광산까지 와서 단천 탈북으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제가 제일 인상 깊게 들은 거는 뗄감이 없으니까 비목을, 남의 비목을 또 저기 뽑아다가 뗀다는 거네요. 우리나라 그 판소리 중에 변강쇠 타령, 가루지기 전이라고 있죠. 이 정말 전륜한 그 스태미너의 화신이었던 변강쇠가 어떻게 죽느냐? 뗄 거 없다고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장승 뽑아다가 이거 뗄나무로 했다가 천벌을 받아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북한에 계신 분들 다른 건 몰라도요, 돌아가신 분들 비목은 제발 좀 손대지 마십시오. 그리고 저기 정은이도 남의 집 묘 밀면 그런지 자기 묘부터 밀고 나서 밀어야 그 주민들이 좀 따르든지 하는 거지. 응? 자기 부모는 그렇게 의리의리하게 정말 전기도 특전 갖다 쓰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몰라수다 북한수다 85회였습니다. 감사합니다.